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동양사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이고요. 187쪽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번 주는 인도 역사를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내내 중국 역사를 했었죠. 이번 주는 인도하고 다음 주는 일본 역사를 할 예정입니다. 5장의 제목은 분열이 자연스러운 인도입니다. 1번 짧은 통일과 긴 분열이란 제목이에요. 그리고 소제목은 법에 의한 정복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최초의 통일 제국인 마우리아 왕조는 기원전 322년부터 기원전 187년까지 불과 150년밖에 존속하지 못했다. 인도 역사에서는 무굴 제국을 제외하면 나중에도 수명이 200년 이상 지속된 왕조가 거의 없었다. 마우리아를 비롯해 인도의 역대 통일 왕조들은 중국이나 유럽의 제국에 비해 그다지 강력한 힘을 지니지 못했다. 사실 인도 역사에서는 중국의 역대 왕조들처럼 강력한 중앙 집권을 꾀한다거나 인도 전역을 통일하려 애쓴 제국이 없었다. 여기에는 지리적 요인도 크다. 중국 대륙에는 중원이라는 지리적 중심이 있으나 인도 아대륙의 한복판에는 중원 같은 벌판은커녕 거대한 덩치의 데칸 고원이 사방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인도에는 고대부터 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소국가가 발달했다. 건국자인 찬드라굽타에 이어 그 손자인 아소카 왕의 치세에 마우리아는 최전성기를 맞았다. 인도 역사에서 가장 걸출한 군주로 꼽히는 아소카는 젊은 시절 군사력을 앞세운 정복 전쟁을 많이 벌였다. 그러나 기원전 261년에 칼린가 전투에서 무수한 인명이 살상당하는 비극을 겪고는 불교에 깊이 기이하게 되었다. 진정한 정복은 무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 불법이죠. 에 의해 가능하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이후 그는 군대 지휘관들을 종교 사절단으로 만들었으며 비폭력과 자비에 의한 정치를 펼쳤다. 또한 그 자신부터 불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수많은 불탑과 성지 순례자를 위한 숙박시설 등을 건축했다. 아소카 왕은 불교를 접한 덕분에 마음의 평화를 얻었을 뿐 아니라 불교를 세계 종교로 확립한 군주로 길이 남게 되었다. 게다가 그는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었다. 하지만 그가 믿고 포기한 불교는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하는 소승 불교였기 때문에 널리 해외까지 전파되었어도 본격적인 포교 종교로 발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마우리아의 통치 방식은 옛 마가다 왕국의 영토만 황제의 직할지로 두고 나머지 영토는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총독에게 통치를 맡기는 것이었다. 일종의 종주국, 속국과 같은 봉건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통일 제국과 달리 문자나 화폐의 전국적인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소카 왕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우리아 제국은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해체되었다. 마우리아의 군사령관이던 푸샤미트라가 마지막 황제를 살해하고 숭가 왕조를 여는 것으로 인도 최초의 통일 제국은 신고식만 치른 채 역사의 문을 닫았다. 그 다음의 소제목은 인도판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마우리아가 멸망한 뒤 4세기에 굽타 왕조가 들어설 때까지 인도는 500년간의 분열기를 겪게 되는데 이 긴 기간 동안 수많은 나라가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이 시기 인도에는 이민족의 침략도 잦았다. 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게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이다. 그가 잠시 펀자브를 장악한 것을 계기로 그리스인들의 일부는 아예 인도의 서북부에 눌러앉아 그 일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일찍이 아소카 왕 시절에 인도의 서북부에는 그리스계의 박트리아, 대월지와 파르티아, 안식국이 발흥하고 있었다. 기원전 2세기에 급격한 민족 이동이 일어나면서 이 지역의 세력 판도는 크게 변하게 된다. 발단은 중국의 한무제다. 무제의 압박 정책으로 중국에서 밀려나는 흉노가 서쪽으로 진출해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대월지를 밀어낸 것이다. 대월지는 또 아프가니스탄에 자리 잡고 있던 이란계 유목민족인 사카족을 밀어냈다. 졸지에 터전을 잃은 사카족은 인도 쪽으로 남하해 그곳에 있던 박트리아를 멸망시켰다. 이런 도미노 현상이 벌어진 끝에 사카와 파르티아는 지금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손에 넣었다. 한편 멸망당한 박트리아에서는 쿠샨족이 일어났다. 쿠샨의 카드피세스 1세는 인근 부족들을 통합해 세력을 키우고 파르티아를 서쪽으로 밀어붙여 펀자브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쿠샨 왕조를 열었다. 이리하여 1세기 무렵에는 인도 서쪽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지방에는 파르티아가 자리 잡고 인도 서북부와 북인도는 쿠샨이 지배하는 형국이 되었다. 쿠샨 왕조는 2세기 중반 카니슈카의 치세에 전성기를 맞이한다. 그는 정복사업뿐 아니라 불교의 진흥에도 열심이었으므로 제2의 아소카라고도 불린다. 그는 학문활동을 적극 후원하는 한편 불교의 여러 종파를 통합하고 표준 이론을 세우기 위해 카슈미르에서 최초의 불교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로 생겨난 대승불교의 교리는 훗날 중국과 한반도 일본에까지 전해지게 된다. 쿠샨 왕조는 통일 제국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마우리아 제국보다 한층 확고한 기반을 갖춘 데다 인도의 전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린 나라였다. 특히 수도인 페샤와르가 있는 간다라 지방은 동서 문명이 융합하는 중심지였다. 쿠샨은 동쪽으로부터 중국 문화도 받아들였다. 동서문물의 활발한 교류는 쿠샨에 약도 되었지만 병도 가져왔다. 지리적 요충지에 있다는 것은 자체의 힘이 강할 때는 중심이 되지만 약할 때는 남의 먹잇감이 될 따름이다. 3세기 초반 쿠샨 왕조는 파르티아를 대신해 일어난 강국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만다. 이후 인도 전역은 약 100년 동안 다시 수많은 소국가로 분열되었다가 굽타 왕조에 의해 재통일된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는 한 번뿐이고 무척 길었지만 인도판 춘추 전국 시대는 짧으면서도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네, 여기까지가 5장의 1번의 내용이었습니다. 되게 짧죠? 짧아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